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야, 이렇게 또 우리 또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희가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또 추석 때 또 가족들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만나고 나서 또 잘 때 요즘에는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틀어놓고 자는 게 하나의 이제 뭐 일과처럼 돼버렸어요. 예전에 막 라디오 들으면서 자는 것처럼 팟캐스트라던가 너튜브 틀어놓고서는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 딱 틀어놓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드는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명절 때도 아마 여러 명이 같이 잘 때도 보통 이제 이어폰 꽂고 자서도 그렇게 자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추석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저는 네버엔딩 스토리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네,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담 뚜게 키다리 아저씨 오사춘기. 그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니 하도 내가 공사를 나가니까 화류계 키다리 아저씨라고 누가 별명을 좀. 야, 거의 뭐 우리 우리 개그계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엄영수 선배님이 또 재혼에 성공하셨지만은 그렇게 항상 많이 결혼하신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인기가 많대요. 서로 막 내가 재혼할 거야 하면서 막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세 번째 하셨다고. 이번에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셨고 전문 용어로 공사계 키다리 아저씨라고 야, 근데 우리 오사님께서 에피소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근데 공사 나간 거. 그동안 몇 개 쓰셨는데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꽤 있습니다. 꽤 있는 인생을 뭐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한번 또 오늘도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송편에서 깨 나오듯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도 어떻게 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그런 것 같아요. 어때? 그 동생분 이제 신혼여행 지금 신혼여행 중인가요? 아니 와가지고 또 명절 때니까 또 이렇게 또 시댁에도 가고 막 이럴 때인가요? 이제 신혼여행 딱 다녀와서 우리 집에 며칠, 이제 시댁에 며칠, 거기에 이제 추석이 껴있으니까. 그래서. 딱 태풍 왔던 그 시기에 딱 신혼여행 즐기고 그렇죠. 태풍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 올라와서. 근데 이제 늦둥이 동생이잖아요. 그 요즘 애들 그 나이 또래 치고는 좀 일찍 결혼한 거니까. 맞아요. 시댁에 차례를 6시 반에 지낸다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 21세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거기도 원래 아까 조상을 잘 섬기는 그런 그래서 집안인가 보네. 귀신 못 들어올까봐 문도 막 열어놓고 막. 나는 막 내 동생이 6시 반부터 전지 지는 거 싫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다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시어머니가 너 그럴 필요 없다고는 했다는데 모르죠, 뭐 그럴 수 있나. 제가 예전에 저 머리 이렇게 해주시던 서울에서 서울 살 때 머리 해주시던 분도 그 남자 쪽이 약간 그런 종갓집 쪽이래요. 갖고 이제 명절 때 한번 갔다 오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한번 갔다 오라서 그것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 왜냐면 결혼도 하기 전인데도 가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제 다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거의 결혼을 할 것처럼 막 했었으니까.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면 안 되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더라고요. 말아야죠. 그리고 모르는 이렇게만 알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를 알면서 모르는 친척들이잖아요. 맞아. 되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뭐라고나 할까. 기빨려. 그렇게만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섬처럼. 그러면서 이제 한 2박 3일 보내고 오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연예인분들이 일반 분들 만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왜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유지하려면 기빨려요. 하고 나면 이제 그래서 친한 사람하고 잠깐 이렇게 다녀야 좀 편하고 거기 사람들 만나려면 아무래도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을 자꾸 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며느리니까 아마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저도 아직까지 저도 그런 뭐 결혼해가지고 그 명절날 이렇게 처가댁에 가고 이런 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우리 또 마차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우리 오사중님 했잖아요. 우리 야수님 얘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님은 명절날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없습니다. 그냥 평일하고 거의 비슷해요? 계속 누워 있기로 했습니다. 누워? 그게 최고예요. 아니 이게
그거 뭐 그래도 뭐 송편이라도 먹고 눕는 거라 그냥 눕는 거랑 다르잖아요. 송편 하나씩 먹고 누우면 되죠. 아니 요즘에는 거의 다 그거 거의 다 사 먹더라고요. 떡 만드는 데는 송편 게 만드는 예전에 막 깨 어렸을 때 송편에다 깨 집어넣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게 재민데.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이게 며느리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서로 눈치를 아예 하지 말자 그냥 사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예. 그리고 예전에 워낙 떡집이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누가 여기다가 콩을 넣어놓은 거야? 화가 나더라고. 맛대가리도 없는 콩을 넣어놓을 때가 있어요. 갖고 그게 이제 콩하고 밤하고 깨가 들어가는데 깨가 제일 맛있어. 약간 꿀맛이 났고. 아, 밤도 있나? 그 다음에 밤은 좀 밤도 맛있었고. 있어요. 콩이 제일 맛이 없는데 아무도 안 먹거든요. 그걸 도대체 왜 자꾸 넣어놓는 건지. 마치 그 어렸을 때 뽑기 하나 꽝 든 느낌으로 콩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제는 송편 먹다가 체한 것 같은 이야기들. 알죠? 뭐,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 나오면 갑자기 타고 먹히는 거 있잖아요. 뭐, 너 결혼 언제 하니? 뭐 이런 얘기. 허걱. 야, 너 그러니까 주식에 왜 투자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코인 하지 말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고 떡 있다. 먹다가 체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정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저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부터 시작할게요. 1번 하고 말라면 1번 하고. 이렇게. 그럼 순서대로 할까요 오늘? 좋네. 이렇게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그맨 김미리 편입니다. 송편 먹다가 체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도 저희가 그 빨간 날 중에서 첫날에 이렇게 또 우리 녹음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면 이제 가족들끼리 우리도 뭐 많이는 안 해 먹어요. 저희도 막 뭐 이렇게 무슨 뭐 예전에는 친척들 이렇게 뭐 코로나 있기 전부터 많이 안 모였었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친척들끼리 막 모이던 그게 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규모로 모이거든요.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주로 막 하는 거는 거의 전 부치는 거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히 막 뭐 갈비찜 정도 뭐 이렇게 하지 뭐 명절이라고 막 정말 엄청나게 막 하고 그러진 않아요. 딱 그 한 몇 끼 먹을 거 정도만 딱 만드는데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일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그 나이대도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 가는 게 달라요. 그 TV를 볼 때 온 가족이 딱 앉아서 같이 막 웃으면서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딱 같은 공동 관심사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뉴스를 보다가도 의견이 막 달라져. 그렇잖아요. 막 그 정치 색깔이 나오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죠. 잘 안 하게 되고 뭐 얘기하다가 싸울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두가 재밌게 봤던 프로가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제 야 이거 오늘 주제로 참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가족들이 TV를 깔깔 웃으면서 한 방송을 보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힘들죠. 진짜. 그래서 저도 이거 참 관심이 있다. 그래서 봤더니 그게 이제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아시죠? 1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1번? 차달라. 그 전현무하고 이상민하고. 명명일. 이상민하고 그 아나운서분 따로 보는데. 한준호? 한준호? 아니 남자분. 남자분이요. KBS 아나운서 도우종 씨. 조우종. 맞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하시는데 오늘 했던 것 중에 너무 재밌었던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좀 얘기해드리자면 일단은 이 영상 보고 왜냐하면 동물 나오면 일단 다 좋아하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그거 있었어. 그 뱀이 토끼를 공격을 해요. 뱀이 토끼에. 토끼 새끼들을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몸통으로 꽉 쪼여가지고 예. 죽이고 작은 토끼, 작은 토끼. 먹지를 죽이기만 않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토끼가 한 마리 딱 나타나. 엄마 토끼인 거야. 그 새끼를 내가 뱀이 죽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엄마 토끼가 뱀을 이빨을 물하고 집어 던지는 거야. 반 죽여놓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보통 토끼가 그 새끼를 이렇게 엄청 많이 낳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근데도 또 나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그래 죽여 또 낫게 이게 아니라 장자나 토끼가 그렇구나. 뱀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뱀이 놀라가지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담을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또 뛰어갖고 잡아가지고 다시 또 내치는 거예요. 화가 엄청난 거예요 토끼가. 왜냐면 토끼가 그 생태계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남자를 막 토끼에 비유를 하잖아요. 네. 정력이 안 좋은 남자를. 금방 임신을 해요. 금방 새끼를 낳고 금방 임신을 하고 수정 기간이 그렇게 짧아서 호주에서도 어느 섬에 토끼를 잘못 놔뒀는데 이게 번식을 해갖고 죽이는 날이 있고 막 사냥을 막 하고 막 이런 날도 있었어요. 예. 근데 야 토끼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들 근데 그 다 엄마 토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빠 토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별이 확인이 안 됐는데 당연히 다 엄마 토끼라고 확신을 보통 갖더라고요. 이제 수컷들은 자기 자식을 잘 못 알아보잖아요. 자기 자식 동물이 그렇고. 네. 보통 그냥 낳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요. 또 모르죠. 그 토끼는 굉장히 또 구성애가 강한 토끼일 수도 근데 있는데. 이제 토끼가 교미할 때 보면은 한 2, 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2, 3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죠? 손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2, 3초에 모든 걸 다 걸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남자 토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약간 조금 제가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나온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 그 아르헨티나에 거기 이제 그 공항 근처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간대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그 공항 그 비용이 안 내려고. 주차비 안 내려고 아끼려고 그 공항 근처에 어떤 마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며칠씩 이렇게 갔다 오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자꾸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짜증이 난 거야. 어느 순간 짜증이 난 거야. 이거 지금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영악해갖고 사람들이 번호도 안 남겨요. 그러니까 매너콜도 없어. 전화도 안 돼. 그냥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그냥 딱 세워놓고 끝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제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아파트에다 막아놔도 누가 하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참 민원 제기하고 해도 그냥 사람들은 피해를 볼 거 다 보고 나서도 막 겨우겨우 막 적극적인 누군가가 나서서 뭘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법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마트 그 카트 있잖아요. 마트 카트 세우는 데다가 세워놓은 거야, 차를. 갖고 화가 나가지고 차 주변으로 카트로 다 막아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몇 천 개를 갖다 놨어. 차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차 빼려면은 카트를 다 치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복수한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위 한 거가 좀 짠했어요. 1위 한 거 정도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그 동네 어떤 범인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납치, 성폭행, 살인까지 당한 거예요. 하고 범인 잡혔어. 갖고 걔가 이제 종신형이 내려졌어요. 내려졌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분이 안 풀린 거 아니야. 당연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범인의 집 있죠. 그게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오니까 그걸 산 거야. 집을 샀어요. 사고 나서 소방관들한테 그 집을 좀 불태워달라고 한 거예요. 태워달라. 하고 태웠어. 태우고 거기를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 딸을 이렇게 추모하는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복수로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좀 그 복수긴 복수인데 좀 통쾌한 복수들로 해갖고 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저기를 가평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어요. 이제 음악 얘기, 이제 요즘엔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음악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음악 얘기나 영화 얘기할 때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도 이게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막 이 꼬리에 꼬리를 막 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그날 좀 재밌었는데 그 예전 노래 막 듣다가 그 블루투스에다 연결해가지고 그 어느 분이 이제 저기 그 펜션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오픈해가지고 이제 스피커 소위 말하는 7080 이런 노래예요. 큰 거 하나를 탁 놓고서 이제 거기다 이제 제가 선곡해줄게 해서 딱 했는데 막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저는 골목길이라는 노래가 좋았거든요. 옛날 노래 중에서. 어떤 골목길? 골목길 이재민 씨 골목길. 이재민의 골목길. 원래 저는 양동근의 골목길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 그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인데. 김현식의 골목길 아니고? 그거 아니고. 네, 봄여름 가을 겨울의 골목길도 그거 아니고. 네. 이재민의 골목길. 갖고 이재민 씨에 대해서 이제 보다가 그분을 옛날 거가 있더라고요. 이재민이라는 가수의 골목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재민 씨 누군지 아세요? 수재민도 몰라.
아니 그거랑 정말 마광수잖아, 마광수. 소설가. 마광수 같이 생겼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분이 내 여인의 이름은 진이 그 노래 아세요? 진이였어요. 내가 이 노래를 내가 듣고 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게 뭐냐면은 가창력이 뛰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놀랐어. 이분 그 가수로 데뷔할 이미지는 아니었어. 얼굴이나 가창력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DJ 출신이고 춤을 그러니까 로보트 춤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보트 박남정보다도 먼저 맞아요. 로보트 춤을 보여주신 분이고 갖고 이분이 노래가 보니까 제가 문화적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앵콜킴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게. 가창력이 필요 가창력보다는 뭔가 그 퍼포먼스하고 그 노래도 컨셉. 그냥 너무 담백하게 불러. 약간 좀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부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얼핏 보면 대충 부르나 이런 느낌인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 노래를 골목길도 양동근 씨도 하고 최근에도 파피년준이 또 그거 가지고 또 노래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갖고 이거 보면서 내가 문화적 충격을 딱 한번 받으면서 이분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검색도 막 해보고. 그러니까 로보트 춤을 어떻게 배웠냐면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방송 갖고 왔을 때 막 화려한 로보트 춤이 아니에요. 진짜 딱 이 정도만 해. 진짜 이 정도만 해요. 요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제일 먼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그 외국의 어떤 공연팀이 일본에 갔다가 그러니까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을 들렸다고 했나 하여튼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공항에 머물러 있는데 DJ니까 이제 이재민 씨가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그 흑인들이 이제 로봇 춤을 알려준 거예요. 잠깐 배운 거야. 근데 이재민 씨 놀란 게 뭐냐면 그 백댄서 2명 있죠. 네. 한 명이 이준호야. 이준호고 알리에프의 그 박철우 씨 있잖아요. 네. 두 분이 백댄서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댄스 춤꾼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재민 씨 자체가 이제 춤에 대해서 되게 잘 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이재민 씨 성공하는 거 보고 바로 또 박남정도 댄서 출신이거든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뭐라고나 할까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포텐셜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예. 그러니까 뭐 가짜 그 당시에는 그 타령을 나올 때 막 정장 입고 나오고 뭐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그 와중에서 정말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남이도 그랬어요. 이남이 뭔가 남들이 안 하는 퍼포먼스로 눈에 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노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 여인의 이름은 그 노래 있어요. 그 이재민 씨 노래 골목길하고 제 여인의 이름은 그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일단 문화적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명 펜션 사장님은 그 자기는 이제 최백호 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최백호는 지금도 멋있죠. 그래서 나는 근데 최백호 씨 그냥 낭만에 대해 정도 알고 그냥 그렇게 큰 그냥 엄청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노래를 막 들려주더라고요. 그 부산 뭐더라 제목이 부산에선가? 부산 갈. 그거 아니야. 약간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 재즈 가수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장르가 최백호 그렇게 되죠. 그리고 탱고도 부르고 그 사람 노래를 들으면 되게 좋아요. 장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그거 보면 우리가 무슨 트로트라든가 트로트도 아니고 뭐 성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이제 최백호 씨 노래를 이제 재즈 가수분들이 또 많이 부르고 창법도 다르더라고요. 갖고 야 되게 멋있더라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최백호 씨가 이제 그 매니아들이 많았거든요. 보면 내가 지나다니다 얘기하다 보면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나 최백호 씨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제가 공감을 잘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이제 들어봤어요 노래를. 근데 다 죽여요. 너무 다르네. 최백호 선생님 모시고 공연을 한번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처음 최백호 선생님 보고 정말 반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노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할 때마다 이 노래를 언제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썼고 어디서 멜로디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노래를 처음에는 이렇게 불렀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노래를 바친다 해가지고 또 노래 끝나고 나면은 이 노래 그 당시 시대 상황
그렇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런 가사를 쓰고 그 가사를 한 몇 년간 묵혀놨다가 그 드디어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이런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졌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저음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래 듣다가 지금 DJ도 하잖아요. 라디오. 진짜 그 왜 광팬이 있는지 알겠더라고. 딱 보면서 그 색깔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색깔을 내려고 하는 가수분들이 조금 있지만 예전에부터 이 색깔을 유지했다라는 게 좀 되게 놀랐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노래를 다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좀 팬이 됐어요. 한번 다시 한번 계속 들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도 가수잖아요, 정윤희 씨. 예? 그러니까 그 최백호 쌤하고 그 와이프가 그 부부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버는 건 와이프가 하고. 그러니까 노래 만드는 건 예술은 이제 최백호 씨가 주로 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은 속삭이는 남편인데 되게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매력이 뭔가 했더니 그 저음의 목소리 있잖아요. 남자들 우리 이병헌 씨 목소리 멋있다고 하는 것처럼 노래 부를 때 저음에서 부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고음도 어렵지만 저음에서 막 소리 내기가 어려운데 저음을 굉장히 너무 잘하시는 거 보고 나서 또 놀랬고 그다음에 노래 제목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가사 보잖아요. 다르더라고요. 거의 시 같아. 문학 맞아요. 맞아. 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다가 이제 최백호 씨 노래 막 한참 듣는데 또 이제 또 한 명이 우리 리마리오 형이 굉장히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마리오 형 하면 맨날 베이비 이것만 사람들이 기억해서 그런데 내가 이제 마리오 형하고 이제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영화도 굉장히 본 게 많아요. 영화 얘기 딱 하면 옛날 작품 있죠. 무슨 그 영화 해바라기. 저는 이제 김래원의 해바라기를 얘기하면 이 형은 정말 옛날 이야기 해바라기를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전쟁 때 뭐 있어요. 영화 치면 정말 옛날 영화 그 러시아 영화인가 어디 영화인데 해바라기란 영화 그 스토리 막 얘기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음악 이거야 하면서 막 들려주는데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그 보면 놀래. 그래서 마리오 형이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음악 얘기 나오니까 자기는 웅산이 그렇게 좋대요. 웅산이 뭐예요? 잘 모르시죠? 웅산. 재즈 가수. 재즈 가수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재즈 가수예요. 네, 그래서 웅산 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들어봐. 들려줘요. 제가 아는 웅산이라고 나웅산밖에 없어요. 그 웅산 밴드고 이분 여자분이거든요. 네. 여자분인데 이분도 참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게 있어요. 이분도 보니까 17살에 이제 비구니가 됐어요. 2년간 절에서. 그러니까 아예 승려의 길을 걸으려고 이제 하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분 되게 유명했었는데. 유명하신 분. 예전에 승려 때부터 유명했었어요. 정말? 네, 승려 때도 막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중이란다. 거기에 그 음악이라는 게 조용하고 그 불교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뻔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무슨 그런 식으로 틀은 거예요. 불교 음악을 틀은 거야. 예, 우리 스님도 이런 걸 한다. 그 여자분은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그리고 최백호하고 저는 배철수를 보면서 남자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렇게 좀 멋있다.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그런 추잡하게 저기 누가 정치인 같이 막 그렇게 다니는 거 말고. 마치 영화 배우 쇼 코넬리 막 나이 들어도 멋있는 것처럼 나이 들어도 되게 멋있는 느낌 나시잖아요. 청바지에 그냥 하얀 남방만 딱 입어도 괜찮아 보이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이제 웅산 그분을 딱 보면서 여행 스케치 1집에도 웅산 씨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도 잘 몰랐지만 이제 그 음악 얘기를 계속 걸었는데 보면 이제 원래 락을 했대요. 옛날에. 그걸 메탈 음악 막 계속 들은 거야. 헤비메탈. 그래서 자기 얼굴 보기 전에는 다 남자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메탈 음악을 하시던 분인데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 당시 이제 재즈 음악을 딱 들려줬대요. 테이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주면서 재즈 음악을 들려줬는데 재즈 음악을 딱 듣고 나서 이거다. 막 힘을 주지 않았는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탈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질러! 그렇죠. 그 음과 음 사이에 공간이 하나도 없죠. 맞아요. 네. 막 지르는 거 위주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되는 장르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매력에 빠져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재즈 가수로 이제 활동하셔서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도 이렇게 와인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러 가면 이렇게 바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흑인이나 그런 있잖아요. 잔잔히. 없어요. 그래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그 저녁에 피로가 공부도 좀 하고 알바도 하고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들으면 그냥 좋아요. 우리가 악기 소리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소프라 그 마리오 형이 옛날에 색스폰을 불었는데 색소폰을 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색스폰도 이제 무슨 뭐 다 있더라고요. 소프라노 그 색소폰 케니지가 부르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몇 개가 나눠지더라고요. 장르마다. 근데 하는데 음악도 그냥 내가 봤을 때 단순히 이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 이게 색깔이 다 재즈 루풍으로 부르는 거.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곡들을 자기화해서 이제 바꿔버리더라고요. 자기화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웅산 씨가 부르면 다 재즈풍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노래를 바꿔서 부르고. 그래서 그 웅산 씨가 최백호 씨 노래를 또 많이 부르더라고요. 재즈랑 잘 맞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이재민 씨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야, 내가 너무 이제 이분들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전에 너무 그 대중 가수들만 너무 내가 이제 너무 너무 그 정면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히트곡 위주의 가수들만 보다가 이런 거에 빠져들다가 이제 내가 나이를 먹은 거지 서서히 이제 그런 그분들의 이제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그런 뭐 스토리라던가 그 뒷이야기랑 같이 그다음에 또 음악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랑 같이 들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걸 내가 좀 몰랐다라는 거에.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내가 이제 닮아갈 수 있는 가수는 웅산 씨라든가 최백호 뭐 이런 분들은 전혀 제가 범접이 안 되고 이재민 씨 스타일의 음악을 내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럼 이제 예명을 수재민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수재민 정말 내가 이제 그 내 여인의 이름은 그 노래 있잖아요. 센세이션에 한번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근데 그때 슈가맨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그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지금도 솔로로 지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되게 좀. 오사춘기. 예. 그래요? 오라씨를 못 잊어요. 이러세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야, 송편이 이거 진짜 내가 편하게 먹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너무 무식하게 살았구나, 그동안.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10회 네스 송편마다 체하는 소리인데 제가 여기 그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새날 이렇게 막 듣고 막 이러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정할못인데 민주당에 이제 예전에 지금 대통령이 예전에 무슨 거기 민주당에 이거 아니었어요? 그 뭐라 그래요? 당대표? 당대표. 맞죠. 총재? 예, 뭐 그렇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1,000원을 내고 그걸 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 당시 저도. 1,000원 하고 했는데 그게 당원. 저의 이제 정치 참여 최초로 이제 정치라는 거에 말 그대로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투표하라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없으셨어요? 어렸을 때 막 말도 안 되는 상상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상. 저는 어렸을 때 이상하고 그 김혜수가 최고였는데 갑자기 이상요? 이상하고 김혜수가 진짜 최고의 그 두 분이 같은 세대에 89, 90 뭐 그렇게 돼서 여하간 그런데 둘이 나한테 사귀자 그러면 난 어떡하지? 사귀어야죠. 말도 안 되는 상상. 난 인연을 사귀어야지.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 말도 안 되는 상상. 병원에 가야지. 그러니까 거의 조현병 같은. 아니 그때 이제 우리 이상한 씨가 정말 이뻤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눈, 코, 입이 약간 서구적인 난리 났었어요. 맨날 진짜 책받침에. 그런데 이번에도 투표를 하라고 딱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하고 추신수하고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추신수요? 누구지?
추미애. 맞다. 추미애. 추수가 아니고, 추수는 야구선수지. 추신수는 추추 트레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치 고관여층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 고민을 했던. 그래서 내가. 시사방송에 못 나오겠네. 대통령 두 명 나오면 안 되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상하고, 내가 김혜수하고 누구랑 결혼하지 뭐 그런 거랑 똑같이 그냥 두 명 나오고 두 명 다 찍어주면 안 되나? 이러고 아니면 그냥 그 예약. 이런 거 대통령 예약제. 이런 거 웃기겠다 이런 거죠. 그냥 후보 5명에서 1년씩 하기로 하면. 뭐 예약제. 1년씩 하기로 약속. 아니 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머님께서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서 제가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계속 따각따각 하다가 보니까 삼진그룹 토익반이란 영화. 예,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봤어요. 12세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보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뭐가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아니지 몇 번 무리를 일으켜갖고 이제 제가 이제 재판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1학년 때인가 스키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날 맞고 온 거예요. 스키장에서 우리 이제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여기 뭐 강사들도 있고 막 리프트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맞고 왔어요. 외대 축구부 애들이 이제 단체로 와갖고 걔를 구타를 한 거예요. 뭐야, 가. 그러니까 눈덩이 들고 갔지 이제. 축구부는 센데. 눈덩이 들고 이제 우리도 다 이제 운동선수 애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눈밭에서 진짜 완전히 용어 쌍방이 붙은 거야. 막 눈밭에서 다 넘어지고 막 완전 슬랩스틱 하고. 근데 약간 그 폭행이 그게 좀 커서 경찰 불려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구치소도 가고 막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다고 중학교 축구부로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중학교 외대 축구부를 하니까 외대 축구부. 일단 그렇게 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키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되고 이제 여기저기 불려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벽 긁고 이제 한 2, 3일 정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야, 오사춘기. 알바할 자리가 있다. 너 알바 괜찮냐?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딱 달려간 게 어디냐면 지금은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롯데하고 혜태가 그 제과업계 라이벌이죠. 고덕동에 그 송파 이렇게 지나서 지금 고덕동 아파트 엄청 짓던데. 고덕동이 거의 다 주공 아파트 자리였었거든요. 고덕동에 혜태 백화점이 생긴 거예요. 혜태백화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혜태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지고 혜태백화점, 혜태마트. 뭐 하냐, 그러니까 백화점은 역시 혜태백화점. 뭐 그렇게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그 양곡하고 이제 청과하고 이런 쪽에 이제 배달하고 막 쌀이 무겁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있는데 삼진그룹 토익방처럼 옛날에는 그런 게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유니폼으로 이상하게 사람을 갈랐어요. 계급처럼. 예. 그러니까 너도 정규직이고 너도 정규직인데 고졸 출신은 삼진그룹 토익방 같이 유니폼을 빨간 거 뭐 이런 걸 입혀야 브라우스하고 그리고 그냥 대졸 출신은 명찰을 달게 해요. 명찰을 양복을 입고 조그맣게 티를 나게 해내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가서 맨날 커피나 타고 옛날엔 막 담배 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치우기 하고 복사하고 이거 타입치기 하고 문서 알고 보면 그 오피스에서요 그 페이퍼워크는 얘네들이 훨씬 강해요. 맞아. 근데 제가 있었던 혜태백화점도 어떠냐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양복을 입고 다니고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유치하고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유니폼을 입게 해요. 그러니까 조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니폼을 입게 하는데 그때 혜태라고 해서 어디서 다 왔었냐면 광주 여상인가? 목포 여상인가? 거기서 왕창 이제 뽑은 거예요. 혜태 거기서 거기 이제 다 계산대에 있고 정말 정규직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오면 뭘 시키냐면 하루 종일 휴지를 팔게 해요. 서서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뭐 저 엠버싱 올록볼록한 엠버싱 기능이 있는 뽀삐 화장품 두루마리가 뭐 2개 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버싱 두루마리가 하루 종일 그걸 팔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면 뭐 맥심 뭐 이렇게 판촉 사람 딱 나와갖고 막 예쁜 옷도 입고 막 뭐 큐티하게 이렇게 해갖고 뭐 맥심 뭐 한 잔이면 2개 공짜로 드립니다. 막 만두 파는 아줌마 따로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는 직원들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막 그러고 팔았는데 거기도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 못 올라가. 주임인가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 사람들은 또 승진이 안 된다. 네, 오래 일해도. 너무 웃기잖아. 예전에 저기 야수님께서 그 옷 만드는 데서 하셨다고 했듯이 옛날에 구로 아리랑이란 그 구로 아리랑은 아닌데 그 영화가 공단도 있었죠. 네. 거기서 뭐 주임이 막 못 살게 하잖아요. 막 여공들을 막 저녁에 맥주 한잔 하시고 성추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거기에 이제 땅떨이라는 애가 있어요. 땅떨이? 키가 많아요. 하나고 그렇게 괴롭히고 다녀요. 자기는 이제 대학을 나왔다 이거라. 맨날 대학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알바생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여공이면 어떻고 뭐 직원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우리는 뭐 알바하고 끝나면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땅떨이가 약간 정도가 심해. 그래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좀 막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좋지. 6시에 마지막 배달하고 나면 너무 배가 고파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밥을 딱 먹으면 그러니까 여자 그 계산대 여기 막 와갖고 이제 밥을 먹고 뭐 삼겹살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거기서 오바를 하는 거야. 대학 생활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기가 태권도를 했대요. 그래서 태권도요? 고등학교 다녔어. 이제 족보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무슨 최고를 나왔대. 그래요? 언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근데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얘가 우리 학교를 나왔다는 거야. 그 학교 선배? 아니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를 나왔다는 거야. 에?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러니까 제대로 털린 거야. 제대로. 나 옛날에 새날에서 방송했는데 새날 막 PD 출신이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갖고 푸나님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저 옛날에 저 새날에서 뭐 2년 동안 방송했 이거 똑같은 거야. 그렇게 좁아요. 그냥 얘기할 줄. 그냥 굉장히 좁아. 그냥 그래. 알 정도로 몇 학번이단 말이야. 뭐 한양대 대충 아는데 다 이게. 그래서 애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그렇게 밥 먹다 보면 밖에 나가잖아. 한숨 하고 막 이러면서 나와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어디서 뭐 구라를 까네, 뭐 해바라기를 씨발라 벌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애를 기를 팍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애가 딱딱하네. 땅떨이야 별명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경찰서에 한두 번 가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관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못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하나는 그 땅떨이하고 여자. 왜냐면 그 물품이 많이 없어져요. 지금은 태그나 레이저로 많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물품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맞아. 그러면 거기서 그 검수하는 데서 그 소지품 검사를 다 해요. 나가면 가방 다 보여주고 진짜 제대로 열어봐요. 아니 이거 내 물건이다 해서 열어봐. 반말 살살 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해서 백화점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여자 별명이 예스 마담에서 그 여자가 예스를 해야 나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러고 예스 마담. 근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죄송한요 저 예스 마담년 막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초콜릿 그냥 하나 쓱 가져왔다가 뭐 물품에 쌓여 있으니까 나중에 걸려가지고 열어버려. 초콜릿 어디서 났냐고. 저기서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가래 그냥 예전에는 무슨 뭐 공항에 뭐 비행기 타러 가는 것보다 더 심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없어지기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 이제 복학을 합니다. 복학을 하고 이제 쭉 해서 이제 겨울이 이렇게 봄이 지나고 쭉 되잖아요. 한 5월 달쯤에. 아니 그 토익반 얘기는 안 나오고 인상적인 장면 뭐 안 나와요?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때 스쿨버스를 좀 출발하는데 약간 좀 이르나 좀 늦나 그래서 놓쳐갖고 용인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터미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옛날에 그 지방에 있는 터미널들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되게 후졌어요. 막 담배 아무데나 막 피고. 그런데 그 이름이 있어. 최복희 주임이에요. 최복희 주임인데 최주임이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쭈쭈바를 먹으려고. 쭈쭈바를 옛날에 쭈쭈바가 어떻게 생겼냐면 칼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칼이 달려있다고? 면도 칼이 달려있던 거 아니면 나무 자르는 그 가위 있어요. 그래서 쭈쭈바를 칼로 이렇게 잘라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쭈쭈바 파는데 이렇게 한쪽에 걸려있어. 이렇게 자르는 거. 항상 칼이 녹슬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잘 잘라야 되는데 딱 잘라서 땅 떨어지면서 아우씨 호흡 들어가고 이렇게 쪽쪽 먹고 있는데 상추 안에 주우면 괜찮아. 딱 근데 최주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주임님 딱 그랬더니 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있었냐? 어떠니 막 그냥 반말하더라고 갑자기. 잘 있었냐? 여기 웬일이냐고 그래서
저는 여기 학교 다녀요. 근처에서.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최주임님은 웬일이세요? 딱 그랬더니, 자기는 자연농원에 갔다는 거야. 자연농원. 예, 월요일 날 이제 용인에 이제 자연농원 있으니까. 원래 첫째 주, 셋째 주 쉬잖아, 이제. 거기는 백화점. 그러시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옆에 여자분도 한 분 있는 거야. 저기, 뽀삐. 비바 엠버싱, 화장품 화장지 판대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다가, 그러시냐고. 근데, 야, 근데 여기, 배가 너무 고픈데, 야, 어떻게 라면 하나 먹을 데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용인 터미널에서. 네, 여기 나와버린데, 가시죠! 그래갖고, 일단은, 용인 재래시장으로 갑니다. 지금은 재래시장으로 불렀고, 그 당시에 용인 시장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감자탕 중짜를 딱 시켜요. 감자탕 중짜를 딱 시켜갖고, 셋이서 먹는데, 도란도란,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주가 한 순배가 딱 돌았어요. 두 순배가 딱 돌았어요. 돌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원래, 가수가 꿈이었대요. 예, 최주임. 예. 그 최주임이 예스마다 말하는 거예요? 네, 최복희 주임. 그 당시 그렇게 재수 없었는데, 근데 가수가 꿈이었다고 자기가 광주 여상 때 전국 노래자랑에 가고, 내가 자기가 입상도 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막, 너무 다니는 게 힘들다. 대학교를 나와 불어야지. 그러면서 술을 딱 마시면 이제. 대학교를 나와 불어야지. 진짜 사투리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이거 원래 약간 옛날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단골 소재였거든요. 내가 대학을 나왔으면 말이야. 이런 게 한동안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들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막 하면서 소주 한 잔 다 갖고 와! 그러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옆에 화장지 그분도, 화장지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분도 이제 전라도로 이제 주거니, 박거니, 권거니, 작거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전라도 사투리는 막 이런 먼 것들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이제 흥분을 해서 원래 자기가 굉장히 잘 살았는데 개포동 이남 땅에 부동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대요, 아빠가. 근데 뭐라고 할까,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자기가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대. 그래서 인천에 무슨 9월동인가 얼로 이사를 가고 자기는 이제 기숙사에 산대. 둘이 막 이러다가 그러냐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용인시장에서 내 친구가 지나간 거야. 거기 거의 자취하는 애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데 다 시장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순댓국집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돼지머리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있다가 딱 앉더니 걔는 하나는 축구했고 하나 씨름을 했어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체 있잖아, 둘이. 야, 웬일이야? 딱 그러는데, 웬일이야? 오사춘기. 그래갖고 이제 합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먼저 먹었어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순댓국물만 이렇게 먹었죠. 그 여자 두 분하고 우리 남자 셋, 운동한 머슴만 셋하고 이제 2차로 이제 합석을 하게 됐어요. 권커니 또 작커니. 그러더니 이 뽀삐 비바 화장품 이 화장지 여자분이 지금 그분이 솔직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이름은 잘 기억하는데 뽀삐 이름이 예쁘네요. 그러더니 옆에서 술 한잔 먹더니 꼬집고 기대고 목 조르고 이제 지금 말로 한다면 끼부린다고 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거의 이제 국민학교 한 동네 사는 동창 같이. 그러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제 막. 그러더니 제가 그때 짝사랑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성신여대 배구 선수. 근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근데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오니까요. 여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대시 아닌 대시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나 혼자 막 기도를 했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일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일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 이 여자분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보더니 너무 막 때리고 막 꼬집고 막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잖아요. 이제 막 2차까지 이제 술을 먹으니까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술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3차로 자취방을 가자. 뭔가 또 공사 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취방에 가자. 자취방에 또 월세가 많이 밀려오는 거 아니야? 자취방에 가요. 남자 둘이 사는데 거기 가서 맥주하고 이제 사갖고 이제 오징어하고 사갖고 먹자. 그래서
왜 그 3차 다른 가게 가면 되지? 코로나 방역도 아닌데. 아니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자취방을 가자 그래서 거기 남자분 있는 자취방. 그치. 딱 특이하네. 용이야 용인. 뭐 강남 이런 데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일단은 가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다음부터 근데 겁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자취방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올라가시죠. 그랬더니 아니야 꼭 가야겠다. 다 술이 취했어. 아니 그래서 난 내일 되게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나 올라갔으면 좋겠다니까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임마 너 왜 올라가려고 그래? 막 내 친구는 또 그러고 그 누나들은 막 가갖고 자취방에 가자 그러고. 내가 봤을 때 오사춘기님이 중간에 빠져줘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미치겠네. 그러니까 그 임신 공격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미 오사춘기님은 약간 좀. 거기서 혹시나 다 대화가 끝난 것 같고. 근데 나는 이상하다.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여기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막 나 혼자 복잡한 거야. 혼자 나 혼자 나를 용서하고. 너만 봐주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취방 안 가고 싶다. 나 그냥 올라가고 싶다.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막 서로 싸움을 한 거예요. 거기서 티격태격 막 그러다가 난 모르겠다고. 나 내일 되게 중요한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그 자취방에는 그 누나 둘이 갔고 그 씨름하고 축구가 있지.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결혼을 했어 둘이. 그 뽀삐하고 축구하고 두 분 다 누나하고. 예. 뽀삐는 결혼 안 하고. 예스 마담하고 예스 마담하고 축구하고 결혼했어. 봐봐요. 그날 다 느낌으로 알았다니까. 그 공격이라니까. 큰 뜻을 갖고선 다 하고서는데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만나요. 예. 그 부부 둘하고 나하고 뽀삐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그 예스 마담하고 예스 마담하고 축구. 그다음에 나도 결혼했고. 방역 풀리면 같이 한번 봅시다. 뽀삐도 정확하게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뽀삐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뽀삐는. 그냥 아직은 싱글이에요. 그래갖고 3, 4년에 한 번씩 만나갖고 옛날 얘기를 하면 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이제 그 누나는 거기를 데려간 죽여버리고 싶다고 나를 왜 자취방에 데려갔냐고. 자기는 누나도 결혼을 후회해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한대. 명절만 되면 너무 후회한대. 진짜 추석에 진짜 떡치하는 소리. 나도 누나 후회해요. 새로 약간 오사중기님의 영화의 장르를 보면 약간 홍상수 감독 느낌이 나요. 에피소드가 약간 홍상수 감독이 굉장히 오사중기님 얘기만 잘 모아놨다가 영화를 한 편 만들어주세요. 나도 후회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얘도 뽀삐도 후회한다고. 셋 다 이제 후회하면서 가끔가다 모여서 이제 술 한잔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 송편 먹다 체할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차 편인데요. 제가 제 동생 결혼식 하면서 들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결혼식 때 이제 제 동생하고 친한 친구도 그 즈음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내 동생의 부모님들 세대도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 이혼율이 50% 육박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 황혼 이혼이라고도 하고 뭐. 맞아요. 맞아. 근데 이혼은 2배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혼율이 50%인데 우리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하면 나도 이혼 사람이고 얘도 이혼 사람이니까 2배로 이렇게 세포 분리라고 하나 이렇게 되니까 통계적으로는 50%지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2배가 되는 거죠. 오, 날카롭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50%지 아니야. 그럼 너무 많은데. 결혼이냐 아니냐 이것만. 그러겠지. 그럼 100%랑 다름 없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아니 근데 혼인 건수로 세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혼인을 하면 그러니까 100으로 잡으면 혼인이.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오사춘기님 말이 맞는데 근데 통계로 따질 때는 결혼이 파탄이 났느냐 이것만 보는 거죠. 건수로 그렇죠. 보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걔네 이제 신랑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혼한 가정은 많으니까. 근데 결혼을 할 때는 신랑 신부의 부모님으로서 신랑의 부모님으로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두 분이 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 내 친구도 이 고민을 하더라고.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결혼식 날 이제
같이 맞아. 오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는 아. 어머니는 싫은 거야. 근데 그건 나 어쩔 혼자 수 다 없잖아.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왜 아, 이게 아까 혼자. 들어보니 아, 있더라고요. 장윤정이랑 가수 엄마가 결혼식 온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 막. 죄송합니다. 싫다고? 엄마가 오는 게 싫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프랑스는 이혼한 엄마 아빠와 그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또 결혼을 했거나 동거 중이잖아. 그러면 사실 4명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얘네 케이스는 뭐였냐면 내가 너무 이게 놀래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신랑 아버지가 그 청첩장 그러니까 시댁 쪽에 돌리고 내 친구들한테 돌리는 거는 내가 인쇄를 하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상하잖아. 왜냐면 신부 입장에서는 나 느낌 왔어 지금 느낌 왔어. 아, 그래? 느낌새 맡았어 지금. 신부 입장에서는 계좌번호 자기 걸로 갖겠네. 이거. 맞아. 내가 딱 느낌 오지 내가. 지금 가장 예쁜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많이 본다니까요 내가. 그게 나와? 초기 나오지. 아니 안 나오지만 많이 쪽으로 알지 나온다고? 내가. 아니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이 청첩장을 고를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한단 말이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은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걸 고퀄리티로 뽑는데 아니 아버지가 청첩장을 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뭘로 인쇄할 거야? 그냥 컬러 프린터로 인쇄할 거야? 어쩔 거야?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막 그랬는데 진짜 거기에다가 자기 계좌번호를 넣어가지고 아들 거를 안 쓰고 그렇게 돌리고 그 사촌들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딱 하기 좋거든. 왜냐하면 지금 잘 밥 먹으러도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딱 바로 계좌로만 이제 보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결국 이 사람들 근데 많이 이거를 축의금을 쭉 다녔으니까.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실은 빚이잖아요. 다음에 또 그 사람들한테 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으면은 쭉 리스트를 써가지고 보니까 내 동생이면 동생 친구들이나 회사 관련 사람들은 동생이 가져가고 엄마 아빠 쪽은 또 엄마 아빠가 다시 가져가더라고. 그렇죠. 난 그래요? 그렇게 하는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명단은 다 주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자기도 그나마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해는 많이 돼. 돈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거야 그 친구들한테 명분이 없었는데 이 결혼식을 명분으로 자기가 이제 받고 싶은 거지. 그 아버지 좀 친구들한테. 이상한 것 같아 아직. 네? 그 이상하잖아 그래도.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손님한테 자기가 받은 거니까 자기가 돌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이해 안 뭐 돼. 이렇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렇다 칩시다. 그 김일희 씨는 김일희 씨 청첩장에는 김일희 씨 계좌번호 찍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는데 청년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나이 때는 없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청년 주택도 있는데 30, 40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기반을 잡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요즘에 그 많이 느껴요. 그치. 왜냐면은 무슨 청년 창업해가지고 그래야 돼 아이디어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면 39살까지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진짜. 근데 만약에 그 창업도 청년 창업 지원이 아니라 왜 창업하는 사람한테 나이를 따지냐고 그냥 창업 지원 이렇게 하면 안 그러니까요. 되나라는 생각이 창업 들어요. 지원도 있는데 네. 청년 창업 지원이 조건이 특별히 더 좋아요. 있다는 거잖아. 예. 그렇게 치면은 청년보다는 장년한테 더 줘야지. 장년은 가족이 딸린 사람들일 그러니까 텐데.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그 리스타트 리스타트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아무튼 청년에 비해서 없으니까 없어 보인 거지. 주택도 그렇고. 맞아요. 상대적으로 따지면 부족한 건 맞죠. 제일 어정쩡하게 껴있는 게 이 나이대가 그런데 뭐냐면은 뭐 특혜 분야 같은 것도 특별 분야 같은 것도 보면은 무슨 뭐 생애 첫 가구 있잖아요. 예. 생애 첫 주택. 예. 그걸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혼자서 할 수 없어. 맞아. 혜리 씨 나랑 결혼할래?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결혼을 안 하면 아예 제외예요. 네, 맞아요. 너 혼자는 안 돼. 하고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도 안 되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요. 맞아. 그래서 다 쏙쏙 빠지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IMF가 지난 지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1998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의 이혼율을 보면은 이혼율이 진짜 피크를 찍거든요. 가장 높아요. 그 IMF 때. 예. 근데 경제 소득은 가장 낮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 연봉이 1억 이상일 때
이혼하지 않을 그 확률까지 다 통계에 났더라고. 월 소득으로 예. 봤을 때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면 이혼율이 0에 수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지 알겠어. 근데 이제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IMF 때 내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나는 학교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싶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교에 매달렸었다고 성당을 그때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뭐 큰 집에서 제사가 지내는데 그게 굉장히 원래 IMF 전에는 진짜 큰 제사였어. 그래서 큰 집에 큰 할아버지부터 막 작은 막내 할아버지까지 다 오고 그 자손들까지 다 오는 제사였는데 IMF 딱 시작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족 사업이 맞물려 있으면은 하나가 뻑 나서 엎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이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서로 안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나면 싸우니까. 그러게 처음에는 잘 되니까 또 야 너가 이런 공장 한번 해봐봐 하면서 서로 막 잘 됐는데 주 거래처가 가족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뭐 실수 맞아요. 한번 되면 그냥 이렇게 되네. 그리고 꼭 거래처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했는데 뭐 안 되거나 막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사업이 클수록 리스크도 더 커지니까 그럼 그걸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집은 항상 행복하고 아무 일 없고 사업이 실패한 적도 없고 우리 집은 항상 해피해. 이런 집이 있으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형수 욕설이라는 것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집안은 그렇게 행복해? 항상? 그러니까 사돈네 팔촌까지 다 반개를 털어서도 그렇게 싸움 한 번 안 하고 자라서 문제 없이 다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을 보면 명절 때 다 모여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모여요. 저녁 먹으면서 싸우기 시작해. 그래갖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욕하면서 떠나. 그 다음 명절에 또 모입니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도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막 그러면서 아니 보세요 저기 형수 막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한테 왜 그러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말이 난 커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나도 명절에 안 가고 싶은 게 큰데 근데 이게 만약에 형이 조울증 같은 게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자꾸 회방을 놓고 하면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막 욕설에 막 이런 게 심해지면은 나라도 그렇게 욕하고 내 엄마에 대해서 집에 불지른다 어쩐다 하면은 그렇게 욕을 받아치는 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뭐 가족들마다 다 녹취 까고 그러면은 한 반 정도는 더 아니야. 구할이 싸워. 형 동생이끼리 싸워봐요. 그 나의 아저씨란 그래 내가 그 얘기도 하려고 네. 나의 아저씨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 왜냐면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사람들한테 왜 감동을 줬냐면 다 내 얘기 같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욕설에 대한 그 댓글을 보면은 아 뭐 저런 집안이 어디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게 공감이 저렇게 안 되나? 그렇게 행복한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20년이 지나서 한 이제 요 또래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된 지금에 제가 그때 한 3명 정도가 생각나요. 그때가 이제 뭐 대학교 초년생 때니까 먼 친척 중에 내가 어릴 때 한 2번 보낸데 또래라서 이름을 기억하는 친척. 외가 쪽인데 얘가 이제 IMF 때 걔네 집이 크게 맞았어. 걔네 집도.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집안이 다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우울증이 걸리고 실어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나는 해차 나왔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되게 기뻤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 하나는 자살했어요. 또 동기 2명은 사실 학교에서 그냥 없어졌어. 그러니까 한 명은 학교 올 때 기사가 데려다 주는 애였거든요. 그냥 안 나타나고 사라졌어. 직격탄을 맞았네요. 직격탄을.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굉장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까이서 많이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지나온 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막 1인 가구가 증가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아직 산업 사회에서는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소포장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식품 1인분, 중에서도. 1인분 포장 많죠. 옛날에는 그렇게 안 나왔죠. 다 예. 3, 4인분씩 나왔고 한 가정용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혼자 살아? 어떻게 여자가 혼자 살아?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일단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하고 아니면은 오히려 친척집에 맡기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친척집에 맡기는 게 더 부담이니까 다 독립시켜가지고 원룸이나 이런 데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엄청 바뀌었어요. IMF 때 나는 내가 나중에 직장 다니고 나서 IMF 때 떼돈 번 거래처 사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속으로 그 사람 정말 너무 죽일 듯이 싫었어. 나는 그렇게 우리 집은 그렇게 고생인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유아인 아니에요? 혹시 그분이 유아인? 망한 다에 투자하신 분? 자기는 IMF 때 우리 집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외화로 성장해서 지금 이 사업을 키웠다고 나한테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울역 앞에 진짜 실업자가 된 회사원들 막 바글바글 거리고 무료 급식하는 거 막 줄 서 있고 막 그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겪어본 사람은 그 뉴스가 기억이 나지만 겪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코로나가 그럴 것 같아 나중에. 저는 예전에 그때는 외국에 있었는데 환율이 일단은 오르는 건 둘째치고 가장 예전에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한 템포 늦게 줘요. 녹음을 해서 보내줘요 한국으로 아니 외국으로 비디오 뭐 이런 네. 것도. 근데 그때 했던 게 자기 자식을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그 기차 레일에 다리를 잘랐나 그 뉴스가 나왔고 너무 한국에서. 네. 힘드니까 그때는 끝이 안 날 줄 알았지. 야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먹으려다가 자식 이렇게 되고 걸려갖고 아빠 감옥 가고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 사람 또 순진한 게 그렇게 힘들어서 국가에서 그 근무기 운동하자고 하니까 또 내잖아. 우리 엄마도 폐물 다 냈어. 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속 터지거든요. 그걸 왜 내? 그렇게 헤쳐나왔는데 나는 그걸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들이 되게 화가 나더라고.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랑 상관없이 이거는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겪어온 사람들은 야 코로나 때는 그래도 외식업 사업들은 대박 쳤어. 배달 그때, 사업? 배달 사업. 그때 더 대박난 사람들이 많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만 망하느냐 아니라고. 가족 관계가 다 파탄이 난다고. 일단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미치도록 싸우는 거를 아이들은 보면서 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나중에 자기가 성인이 돼서도 그 시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니까. 아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IMF 때 이제 정규직이 없어지고 이제 비정규직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제 그런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빈부의 격차도 좀 서서히 더 커졌지. 그때는 평균적으로 행복 지수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돈이 모든 걸 다 이겨버리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저 사람이 너무 그 개차반이면 무시를 했어요. 맞아. 근데 네. 지금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사기자고 사기꾼이고 깜빵을 막 수십억을 사기쳐서 깜빵 갔다 와도 돈 많다 그러면 부러워해요. 맞아. 완전히 망가졌어요. 도덕적인 게 다 망가졌거든요. 맞아. 그리고 돈이 최고다가 돼버렸어. 그리고 여가부도 IMF 때 들어왔어요. 여가부 왜 나와 갑자기. 그때 김대중 대통령. 여가부 IMF 터지고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 끝나고 끝나면서. 그러니까 김대중 네. 대통령이 정권 인수하던 그 사이 IMF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기억상으로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IMF 그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IMF하고 저는 왜냐면 이렇게 본단 말 사실은 이제 이게 뭐 항상 그 강대국의 계획적인 거라고 항상 보거든요. IMF 같은 경우도 아니, 돈 빌려줬다가 돈 뺏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내가 오사춘기님을 그지 만드는 거 간단하단 말이에요. 10억을 다 빌려줘 놓고서는 막 이자 조금씩 달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원금 갚고 아니면 이자를 높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음모론이 불어나는데 IMF가 네, 요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된 거죠. 중견기업, 중견 국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양털 깎기 전략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음모론은 있어요. 네, 음모론 있어요. 있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내가 봤을 때 요게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 아니 그 트라우마 없어요. 저도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이번에 원래 가난하던 사람들은 다 IMF 영향이 있어요. 코로나가 생기는데 막 오바를 하는 거예요. 막 접시 닦으러 다니고 막 배달하러 다니고 막 물류에서 일하고 어떻게든 그거를
악착같이 유지를 하려고. 왜냐면 내가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가장으로서 약간 무시를 당한다. 그런 그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진짜 알바 많이 한 것 같아 나는. 예. 아, 그래서 한 거였어요? 예, 집에 아니 가장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맞아. 예, 그렇게 안 하면 그게 겪어본 사람들이 네. 그 처지를 알 수밖에 없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겠지. 근데 IMF를 힘들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 영화 나왔었잖아요. 김혜수 씨 나왔던 국가부도의 날. 네. 그 영화도 못 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못 보겠죠. 그 생각나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취업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명예퇴직이 막 늘어나면서 이제는 회사를 다녀도 평생 직장이 안 된다는 그런 게 시작이 됐었고, 내가 취직했을 때는 회사에서 부장급들이 뭐라냐면, 야, 요즘 너네 취직이 안 된다는 게 정말이야? 라는 물음을 정말 나한테 많이 물어봤었어. 근데 그때는 취업이 안 되고 힘든 거는 내 탓이라는 게 더 많았단 말이야.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네 토익 점수가 높지 않아서, 네 학점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더 먹혔었는데, 지금은 힘든 게 다 어른 탓이고 사회 탓이라는 게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는 뭐든지 막 청년한테 다 쏟아붓는 분위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IMF를 그렇게 지나와서 30대, 40대가 된 사람들한테는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걸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스펙이 내 스펙이 아니에요. 아빠 스펙이야. 이제는 내가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서로 자기들끼리 아들 자식을 직장을 주거니 받거니 해요.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과연 이제 내가 토익 점수를 많이 받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미 이제 그들끼리 이미 자기들끼리 이미 기득권으로 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식들 딱 정보가 아버지의 정보 능력으로, 그러니까 대학은 엄마의 정보 능력이라면 아들 취업이든 딸 취업이든 그거는 이제 아버지의 능력이 돼버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소외된 계층들은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다리를 이렇게 좀 놔줘야 되는데, 사다리가 내가 봐도 이제 너무 없어요.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딱 보면 이제 이게 진짜 예전보다 이게 인생을 바꿀 만한 게 별로 없다. 이제 연예인하고 스포츠 스타밖에 없는데, 스포츠도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돼버렸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은 선진국에서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될지는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조건 잘못됐기 때문에 다 갈아엎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거죠. 갈아엎기는 힘들죠. 25년 된 거네, IMF. 그렇죠. 예. 거의 그렇네요. 예. 그럼 그때 대학생이 지금 40대. 그렇죠. 그렇죠. 아유, 정말 그러겠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210회 많이 했습니다. 210회 네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송편 먹다 체하는 소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 결혼할 거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대로 바로 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시골 내려가면 예. 그 어른들이 보자마자 제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너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서 바로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무 관심도 없는데 던지는 질문 있죠.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뭐 공부 잘하니? 전기 1등 하는데요? 부담스러워.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어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책을 좋아하는지, 영화를 좋아하는지, 운동을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그냥 눈앞에 중학생이 보이면, 그래, 공부 잘하니? 그거예요. 날씨 좋지? 근데 나는 그 질문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 우사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의 아저씨란 거기서 이선균이 그런 거 물어봐요. 그 아이유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엄마는 뭐냐, 집이 어떠냐, 집이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왜 그게 궁금하냐고 아주 아이유가 막 난리를 치니까 나는 어른이지 않냐. 어른은 그냥 이게
네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 그냥 하는 질문이고 그런 데서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저는 공감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 관심 없이 물어보는 그 질문. 그래서 그 깜짝 놀라는 그 모습들이 저는 재밌어서 특히 결혼에 관련해서 어제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식을 못 들었나 보네. 어제 하고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지금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답을 하는지 뻔히 아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서 겪었던 그 명절의 그림들. 그걸 한번 쭉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그 최대한 그러니까 시골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길게 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저는 사는 곳은 부산에서 성장을 했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간에 봄방학이 있으면 뭐 한 달은 여수 외갓집, 한 달은 저 해남 큰집 이렇게 보내가지고 방학 내내 시골에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엄마가 뭐 돈을 벌려고 했던 건지 지금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또 장사를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시골집에 맡겨두고 이렇게 생활했었던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여수 외갓집 같은 경우는 그 돌산이라고 해서 여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돌산 갓김치. 예, 돌산 갓김치도 유명하고 돌산 그 호박고구마도 유명합니다. 게장. 게장은 여수에서 유명하고, 예, 그 돌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돌산이 정말 그냥 우뚝 솟은 그 바위산 하나, 엄청 큰 바위산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돌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이 우리 외갓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갓집 앞마당에서 딱 나오면 앞마당에서 여수 시내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외삼촌하고 이모들하고 다 합치면 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씩만 낳는다고 해도 배우자 한 명에 아이 한 명이면은 3 곱하기 8이잖아요. 24명. 24명에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은 26명이 그냥 어느 날 그냥 훅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그 장면은 막내 삼촌이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한 6번 삼촌까지만 결혼했을 때 6번 삼촌까지만 결혼했을 때 그 당시에 3번 삼촌의 이제 막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옷을 안 입히고 키우잖아요. 남자 애기들을. 그 상태에서 이제 추석 때 밥을 먹는 그 장면이 너무 진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저랑 딱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11살쯤 됐을 때고 걔는 이제 막 돌 지나가지고 아직 이제 다 빨가벗고 다니던 그때였는데 그 외갓집은 좀 아들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형제 중에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저 위로 누나가 둘이 있지만 제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진짜 엄청 귀한 정말 고추였어요, 진짜. 근데 두 번째 고추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외갓집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중간에 이제 제가 10살이었으면 9살, 8살, 7살, 6살 그 다 연년마다 다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려면 밥상만 한 서너 개 차려놓고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한번 밥을 진짜. 먹으려면 식당 분위기 낫겠네. 예. 식당 분위기. 지금 생각하면 엄청 행복한 기억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싶은데 그 밥상은 누가 차렸을까? 우리 숙모들이 차렸지. 숙모들이 우리 엄마랑.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그 갓 돌이 지난 그 동생이 이제 쉬이야가 마렵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도시에서 온 이제 도시쥐, 그 시골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화장실에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빈 밥그릇 있죠. 할머니가 먹었던 빈 밥그릇. 거기에다 그냥 소변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변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시골은 숭늉을 먹었고 서울은 뭐 시골 서울 얘기하긴 그런데 저도 올드패션이라 보리차를 끓여 먹었어요. 또는 옥수수차를. 그래서 물이 그냥 그렇죠. 누랬어요. 네, 그래서 숭늉이나 보리차나. 그렇게 오줌을 네. 헷갈려서 마시는 경우가 아니, 꽤 그러니까 있었어요. 네. 할머니가 그 밥그릇에 그 옛날에는 밥그릇이 지금 이게 밥 공기처럼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큰 네. 밥그릇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쇠로 된 밥그릇에다가 이제 그 동생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냥 밥상에 올려놓고 계속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놀라고 있는데 그 다른 숙모들이 그거 밥상에서 내리라고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기 오줌은 약이다. 설마 그 한마디로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그거 있어요. 한 방에 야수님도 제 것도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머리 많으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애기 오줌은 약이다 그런 말이 한 있다고 방에 하더라고요. 있어요. 이게 한 있어요. 방에 완전 신생아 오줌 있잖아요. 완전 신생아 오줌. 그거는 진짜 약이 된다고 다큐멘터리 나왔었어요 예전에. 표현 얘기하세요. 오줌. 그리고 이제 밥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밥 치우는 것만 해도 정말 거의 한나절이거든요. 아, 그러겠네.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밥 차리는 것도 같이 하고 밥 치우는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그 거리 분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쇠 그릇은 쇠 그릇끼리, 사기 그릇은 사기 그릇끼리, 수저 젓가락은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있으면 이제 제가 그 동생들 중에 제일 맞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밥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 시간이 이제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나면 이제 다 모여서 그 큰 외갓집에 TV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 TV 있잖아요. 이렇게 여닫고 문 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그거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기억나는 영화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영화를 그 방 안에 한 거의 근 20명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야, 야수님 세대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이제 TV에서 뭔가를 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분위기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나는 혼자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그 영화를 다 같이 보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다 우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울어야지. 그래서 줄거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울었다. 굉장히 슬프게 울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만화 영화도 하고 많이 했을 텐데 슬픈 걸 봤네. 그 당시에.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장면이 과연 이 시대에 가능할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식들과 그 자식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영상 매체 하나를 같이 보면서 어떤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 당시에는 엄청 싫었던 기억인데 지금은 너무 그리운 거죠. 이게 예전에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제일 갖고 가고 싶은 거 딱 하나. 그 당시에가 이제 뭐였냐면 3대가 같이 사는 거. 그걸 가져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게 너무 우리가 전원일기 볼 때가 딱 그때잖아요. 네. 그냥 다 모두 그렇게 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도 보면 할머니랑 같이 살고 할머니랑 같이 다니는 애들 많이 볼 때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시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제는 이제 아예 다 따로 사는 분위기로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외국 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했다고 했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편견이긴 한데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큰 사람과 할머니의 할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부모님하고만 자란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나 스스로가 참 인간 싸가지 없다.
애가 참 매몰차다.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일과 어떤 친절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친절함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해서 친절보다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약간 손해가 되더라도 그 내 상대방한테 더 좋은 일, 상대방한테 친절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결국에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이게 정확한 뭐 팩트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따뜻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봐도 저번에 뭐 나의 아저씨 봐도 아이유가 이제 부모님이 안 나와요. 할머니하고 산단 말이야. 동생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갖고 그 아빠의 역할을 이제 그 이성균이라는 그 캐릭터가 어른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장례도 치러주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맨날 어른 없이 혼자 이렇게 살다가 진짜 어른을 만난 거예요. 어른다운 어른을 처음 만난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엄청 슬퍼. 갑자기 짠해요. 찌릿하다. 여기서 지금 저만 안 공감이 맞네요. 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볼 봐요.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국민 드라마가 돼야 되는. 그럼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24시랑 똑같아요. 한번 틀면. 그러니까 이게 못 묘하게 끊어. 보게 돼요. 네, 묘하게 못 보게 끊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가 이제 다 그래서 재밌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20대가 봐도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댓글에 보면 20대들도 되게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약간 어른들을 찾고 있는 마음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수에서 이제 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땅끝도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어촌 마을이잖아요. 땅끝 마을은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박정희 때 땅끝 마을이라는 박정희가 그 땅끝 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는 정말 따끔만. 실제 이제 대한민국 국토 전체로 보면 땅끝은 저 마라도잖아요. 제주도 밑에 있는 저 더 내려가서 있는 거기가 이제 제일 남쪽이지만 거기 섬이니까. 육지로 육지로. 예, 여기가 그 대륙의 땅끝은 그 땅끝 마을이거든요. 그 캐릭터는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예. 땅끝 마을이라는 그. 그래서 땅끝 말 마을 자체는 좋은데요. 이게 탑도 이제 그때 세우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하면 꼬박 4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순천까지 가서 순천에서 다시 갈아타고 이제 해남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버스를 한 방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열 몇 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몇 번 계속 갈아타면 이제 부산에서 아침 일찍 6시, 7시 이렇게 출발해도 그러네. 순천 도착하면은 밤 11시 정도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 하룻밤을 자고 그때 그러니까 아침 첫 차로 그 다음 날 아침 첫 차로 다시 이제 버스 여행을 시작하면 부산에서 순천까지 갈 때 만약에 1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순천에서 땅끝까지는 2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도로 사정이 그만큼 안 좋아요. 도로 사정이나 버스 배차 간격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한 군데 딱 내리면 거기에서 기본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산에서 아침 일찍 첫 차 타고 출발을 하면 그 다음 날 밤 11시, 12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해남읍내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저녁 8시 이후에는 버스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룻밤 더 자야 되잖아요. 근데 하룻밤을 더 자는 것과 이게 걸어가는 걸 생각하면 한 2시간만 걸어가면 되거든. 근데 길을 알았어요? 그때는 이러고 이것도 없잖아. 핸드폰. 길은 하나만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다. 그럼 얼마나 걸어요? 그렇게 걸어서? 나는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엄마 손 잡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뭘 압니까? 야, 그 차편 하기도 진짜 짜기도 엄청 힘들었겠다. 예, 옛날에는 왜냐면 막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그거
이거 어떻게 가야지 이거 짜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동선 짜는 것도. 그때는 그러니까 의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야 할 곳은 순천이다. 그래서 어느 동네든 가면 딱 떨어져 저는 순천 갈 겁니다. 하면은 그 현지 사람이 몇 시에 이 차를 타라 하고 알려주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시 딱 내리면 나는 순천을 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정말 이 막 그 연휴를 줘도 짧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번 아까 얘기대로 이틀이 걸려서 만나고 다시 또 올라오는 이틀이 걸릴 거 아니면 한 5일 최소 5일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연휴가 좀 길어야 이게 가능하지 짧은 연휴에는 할 수가 없겠네. 거기다가 이제 그 어촌 마을에 가면 그 어촌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변화가 농촌보다 더 느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례를 지낸다 그러면 그 모든 조상님들에 대해서 한 번에 어떤 기념비적인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 하나 차려놓고 그러니까 어떤 귀신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밥 한 그릇 이렇게 밥 두 그릇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형식적인 제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대요. 어떻게 그래서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 제사상이 1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례상을. 아니 그게 나오잖아요. 그 종묘란 곳에 가면 문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문들이 귀신 들어오라고. 귀신 들어오라고. 공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이제 유네스코 건데 세종도 네. 너무 그게 힘들었대요. 야, 일점 태종 태서 문단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라고 제가 또 어렸을 저라고 때 또 저라고. 차례나 어떤 어르신 제사를 지내러 가면 돌아가신 그 어르신의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윗대 제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다 같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의 제사라고 해서 그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 상을 다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10개, 많을 때는 16개, 18개 상을 차려가지고 제사를 한 번에 지내는 거예요. 귀신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인기가 좋겠네. 야 오늘 나 제삿 날인데 와. 너 굶었지? 따라와.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원하는 건 동네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례라고 하잖아요. 예. 고지례라고 조금씩만 들어도 소쿠리 한가득 나오거든요. 영화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예. 밖에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누가 얘기해 줬는데 이제 막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막 하는 그게 나온대 첫 장면에. 근데 그게 이제 귀신들이었는데 첫 장면에 그건 거예요. 이제 제사밥 해놓은 거. 거기에 이제 처음에 그 사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이었었어. 뭐 이런 내용인데 제사밥의 의미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 명 조상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놓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송편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밥그릇에다가 한 잔 잘 따라가서 할 테니까 옛날 생각 많이 하세요. 자, 깔끔하게 따라드릴 테니까.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송편을 먹다 체하는 소리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 먹을 때는 뭐 개도 안 거린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움이 될 만한 얘기 일단 안 하면 좋아요. 뭐 정치 얘기 일단은 명절날은 좀 피해서 하시고 또 우리 또 새가 날아든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 오사춘기님 들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날씨가 이렇게 찬바람 불면서 다시 또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긴 바지를 입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계절이 또 바뀌어가는구나 느꼈는데 정말 올해 지나면 바로 이제 내년 금방 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새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명절 때는 잘 쉬시고 또 명절 끝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됐어요. 고맙습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